이번 시간에는 공부할 때 자기 비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비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20대 때 억대 연봉을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달성하긴 했는데, 문제는 사실 제가 본 많은 개발자들은 더 저보다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허접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있어요. 특히나 기억력 부분이 제가 많이 부러운 편인데, 사실 저도 뭐 머리 써서 알고리즘 짜고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라 뭐 완벽한 알고리즘은 못 짜도 뭐 어느 정도 제가 하려는 알고리즘이나 뭐 새로운 걸 이해할 때 이해하는 측면들이나 뭐 개발할 때 딱히 이렇게 고생은 해도 막힌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작업도 천천히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인드로 그냥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끈덕지게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자기 자신 되게 싫고, 그리고 되게 내가 기억 못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기억하고 있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 와, 저 개발자는 진짜 타고났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기억력 부분에서 제가 좀 그런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똑똑하더라고. 근데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큰 누나 같은 경우도 되게, 그니까 제 기준에는 저한테는 항상 되게 잘해주고, 그래서 제 기준에 약간 천사 같은 누나인데, 그 누나가 보면은 되게 사람이 성격이 유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같이 좀 이렇게 강단 있고 좀 까칠하고 막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봐도 성격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누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거밖에 못해 이 빡대가리야, 이러면서 제가 막 자기 스스로 비하할 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은 이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지 막 1등도 많이 하고 게임 대회 나가서도 중학생 때도 상장도 많이 타고 뭐 상금도 많이 받았고, 고등학생 때는 뭐 공부했더니 전교 1등 했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존나 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집안 환경이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항상 필요한 게 내가 부족하다는 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특히나 요새 뭐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0대 청년들 중에 거의 취업 안 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30을 다 합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한국의 미래가 좀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자기 능력에 비해서 눈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보다 엄청 잘난 줄 아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뭐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주의자였잖아요. 전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개인주의자라고 빠르게 인지를 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때 사람들은 저를 또라이로 봤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이제 이런 저랑 비슷한 성향의 그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그런 거 틀어놓고 코딩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사람들 성향들이 다 INTP더라고. INTP들이 좀 원래 이런가 봐. 그래서 되게 염세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 본인 자체는 그렇게 자기가 염세주의자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감이 떨어졌으면, 제가 이제 취업시킬 때 학생들한테 훈련시키는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틀리면 고연봉으로 못 갔을 텐데, 사람들이 어떤 뭔 소리를 해도 듣질 않아. 내 카라쿠베 장터 아니면 그 세상은 기업이 아니다 이러면서 중소기업 다 이제 되게 안 좋게 비하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지금 내 카라쿠베 장터 채용 줄였잖아. 엄청 줄였거든요. 신입 개발자들이 이제 바늘구멍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 거의 경력자 수준의 신입들만 뽑을 텐데, 이런 입장에서 내 말이 틀렸냐고. 거봐, 시간 지나면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거야, INTP들은. 왜냐면 메타인지를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성향상.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미 망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여러 사람들이 집단을 우선적으로 했더니 망한 거야.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군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개개인의 엘리트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 오히려 엘리트들을 밀어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훨씬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뭐 혁신적인 많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뭐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사실상. 이게 가능한 게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그 나라에 많다면 결국엔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복지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최근에 나온 유전자 가위도 그렇고 엘리트들이 세상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고 인간 수명을 좀 더 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의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되게 근거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이 더 심하긴 해요. 중국은 소황제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중국 관련 컨텐츠 요새 많이 올라오거든요. 되게 개념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괜찮은 중국 사람들도 봤지만 굉장히 남에게 무관심하고 배려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긴 했거든요, 사실. 저 사람 중국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도 되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되게 공항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하긴 또 인도 사람들도 보통 아니잖아. 인도 사람들도 그냥 혀를 내둘러. 딱 두 부류가 너무 힘들어 진짜. 호텔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피하는 사람 중에. 근데 인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더 비호감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웬만하게 눈에 안 차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우리 호르몬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내가 잘났다, 난 소중해, 난 아름다워 막 이지랄하면 별로 안 아름답고 별로 안 멋진데, 그거를 괜히 자기 자신한테 너무 포장을 하면 애초에 뭐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뭔가 몰입해서 뭐 잘해본 기억이 나름대로 많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걸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굉장히 좀 오버해서 나를 비하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금 백수 상태인 사람들 보면 내가 시궁창이야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사회활동을 안 하게 되고 소통을 안 하게 되고 자꾸 숨고하면서 점점 그걸 인정해서 나중에 막 20대 막 후반 뭐 그때 잠깐 놀려고 그랬는데 놀다 보니까 뭐 3년 4년 놀았다 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감각들이 많이 퇴화된 느낌이 되게 많아. 그런 친구들이 팀노바에 은근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을 사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아시잖아요. 워낙에 이제 그 대바라지고 막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진짜 별로라고. 지금 너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이거 대놓고 피드백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지를 안 해. 왜냐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사회통념상 미국에도 막 보면은 막 SNS 보면 어떤 흑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거울을 보고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막 이지랄하는 거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멋있긴 해. 그분 존나 카리스마 막 장난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한다고 내가 되게 잘생겨지나? 아니면 내가 멋있어지나?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왠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할 때 내가 잘 못하는데 나 존나 잘함 이렇게 해서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정말 부족하니까 더 채워야 돼 이런 생각들로 채우니까 오히려 더 상황을 되게 무섭게 인지하고 어렵게 인지하게 되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뭔가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지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야망이 되게 큰데 내가 그만큼 못하니까, 근데 내 주변은 나보다 잘 나가는데 왠지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싫고 나는 생각보다 되게 잘난 사람인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냥 싫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을까? 요즘 막 중국에 막 보면은 진짜 개념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막 남자한테 막 사망보험 들으라고 자기를 명의로 해서 첫 만남에 막 그런 얘기부터, 물론 극단적인 사례겠죠. 거기도 개념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게 한 어떤 세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한 세력이 급부상하면 결국엔 역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니 씨가 걸리는 거지. 일종의 반대급부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남성 여성 막 이런 요새 막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막 페미니즘 운동이 한창, 그러니까 2년 전까지도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이제 극성을 부리니까 이제 극단주의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페미니즘이. 근데 이게 되게 극단주의적으로 보이게끔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가만히 안 있어. 그에 못지않게 공격적인 그런, 또 그런 좀 서로 이제 안 좋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서로 혐오가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어 참 나는 괜찮은데 너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문제인 거죠. 나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정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이 잘못이고 나는 괜찮다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진짜 막 그냥 밥이나 잘 차려주기만 해도 되게 뭐 1등 신부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뭐 엄청 대단하다 하는데, 사실 이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전업주부를 선택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동일 노동을 하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이렇게 육아를 하자, 이런 거는 저도 그렇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별로 그런 결혼에 관심도 없지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나만 잘못되고 나는 괜찮고 이런 마인드가 더 많이 심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코칭할 때도 보면은 이게 잘 보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집이 센 건지 앞에서는 되게 착해. 얼굴만 봐도 막 인상도 좋고 착한 친구들이 의외로 말 존나 안 들음. 그러니까 보면 연습해오라고 하면은 대답은 정말 천사같이 해. 근데 실제로 행동은 천사같지 않지. 그걸 내가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항상 되게 아쉬웠죠.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코칭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행동은 본심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너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착해 보이긴 하는데 착해 보이는 거지 너의 속마음은 난 알 수 없다. 근데 네가 지금 행동을 한 거 봤을 때 지금 내가 코칭한 스타일이 너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네가 별로 잘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나랑 약속한 정도의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으니, 그럴 거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너를 코칭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코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나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안 맞으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막 되게 감정적으로 너한테 삐졌으니까 나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 코치와 어떤 이 플레이어 간의 이게 선수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또 서로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야만 우리가 뭘 하든지 같이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할 때 자기 비하적인 측면들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은 뭔가 할 때 잘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나에게서 문제를 먼저 찾는 게 먼저예요. 그걸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선민의식도 좀 원래 없었는데 좀 생기고, 뭐 또는 되게 약간은 염세주의적인 면이 생긴 이유가,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평균치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약간 미개하다 그럴까나? 그런 게 있어요. 보편적인 이런. 그래서 제가 태국이랑 일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게, 태국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일본 사람들이랑 성향이 약간 비슷해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뭐지? 그게 크렁짜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일단 용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막 동남아 뭐 관광지에 있는 되게 웃기고 막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호객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베트남이랑 태국이랑 가면 태국이 좀 덤탱이를 제일 덜 씌워요. 그런 나라들 중에 제가 가본 데서는. 베트남은 기본 5배, 인도네시아도 기본 한 10배, 5배 막 불러요.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태국 사람들은 의외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 선에서 부른 경향이 되게 있어요. 태국 사람 진짜 비싸게 부르면 한 2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모두 훌륭한 건 아니지만 시민의식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보편화된 시민의식이 사람들한테 참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두 나라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약간 제가 아는 형도 막 그런 형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집도 있고 나름 뭐 능력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아. 그래서 뭐 자기보다 뭐 한 5살? 뭐 한 3, 4살 뭐 연하의 뭐 여자들이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눈이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안 나온다고 뭐 되게 이렇게 우울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눈만 좀 낮추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저랑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좀 자기가 지금 외로워서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뭔가 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뭔가 자꾸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러니까 내향적인 성향이라 밖에서 막 싸돌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내실 있게 뭔가를 계속 하거든요. 항상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강의 같은 걸 본다든지 막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무튼 뭐 노는 느낌보다는 뭐 정보 습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코딩은 항상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여성분한테 어필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운동도 좀 해서 몸도 좀 좋게 하고, 그리고 능력은 어차피 자기 집 있으니까, 자기 집 있고 뭐 서울은 아니지만 자기 집 아파트 하나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사실 뭐 나름 괜찮은 신랑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높여서 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상대방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노력은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왜?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점점 경쟁이 쉬워지는 게 뭔가 하려고 잘 안 해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야,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서 그냥 비련의 남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즘 막 백수로 지내는 그 많은 친구들이 그런 감성을 갖고 있다가 언제 갱생을 하냐면 한 30대 한 중반 되기 딱 직전, 한 32, 3살쯤? 그때쯤에 이제 이러다가 좆되겠다를 딱 느끼는 거죠. 그때 딱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저는 말만 바꿔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친구들 진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예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얘기 많이 해주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푸석푸석해. 왜냐면 집안에서 너무 숨어서만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근데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히키코모리들 보면 저도 내향적이라 집돌이라 잘 안 나가는 편이라서 이해는 돼. 히키코모리가 이해는 되지만, 능력 있는 히키코모리면 차라리 뭐 집에서 일이라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면, 먹고 살 문제가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된다면 좀 많은 친구들을 뭐 좀 교육을 좀 그런 친구들 찾아서 뭐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뭐 그런 여유가 없는데, 아무튼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개선해야 될지를 연구하면,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그 능력에 한해서는 크게 퇴화되지 않고 오히려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가 좀 필요하다. 자기 비하는 무조건 나쁘고 나는 거울 보고 난 존나 잘생겼음, 나 존나 멋짐, 이런 것 좀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뭔가 한 다음에 나를 칭찬을 해줘야 도파민 시스템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멍청하지가 않아서 내가 존나 못생겼는데 이 정도면 나 존나 잘생긴 듯 이런다고 해서 막 되게 위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